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열심히 일하고 아이 보는 워킹맘이에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같이 울고 웃었던 지난 날들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용기 내신 것처럼 저 역시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유 있지 않은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 힘들게 살았고, 그럼에도 꼭 대학교는 가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어서 대학교를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현실이 녹록치 않아 오랜 취중생 노릇을 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삶을 시작해 나갔어요. 동기들은 대기업의 면접도 보고 스터디도 하면서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저에겐 그런 시간조차 사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외과 레지던트 3년 차인 의사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의사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시댁의 모진 반대가 있었고 그것을 다 헤쳐나가며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더니만 겨우 데려온 게 젖단 애라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너 보는 눈이 아주 바닥인 거지? 네가 제안이면 안 된다고 단식까지 했으니 허락한다면 나한테 어떠한 기대도 마라.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네, 어머님. 충분히 화나신 거 이해합니다. 제가 가당치도 않겠죠. 그래도 혼수 리스트 알려주시면 최대한 맞춰볼게요. 나름 일찍 취직해서 자리도 잡았고 어머님한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괜히 싸구려 혼수 들여서 사람 난감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빈몸만 와. 어차피 뭐래도 내 성에 안 찰 테니까.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은수 좋아서 쫓아다니고 한 결혼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 아니라고요. 벌써부터 여자한테 놀아나는 꼴이란.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저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하여튼 지혜비 닮아 연민만 많아가지고 아무쪼록 허락은 한다만 각오해. 시어머니는 절 처음 봤을 때부터 면전에 대놓고 막말을 퍼부으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죠.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자 의사 사이를 얻게 되었다며 엄청 기뻐하셨고 결혼식장에서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속상하게도 꽤나 비꼬듯 다 들리게 저희 집을 무시하기 바빴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반박 한 번 못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올바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죄송하였던 거죠. 어머니, 저 집 좀 보세요.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의사 사이 얻었다고 저렇게 기뻐하는 꼴이란. 정말 우습지 않나요? 누가 아니라니. 내가 저런 집이랑 사돈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나 부끄러워. 그래서 하객도 많이 안 불렀다. 분명 손님들이 와서 며느리 뭐 하는 애냐, 어디 집안 사람이냐 물어볼 거 뻔한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 그냥 친척들만 불렀어. 남들은 장남이니까 더 성대하게 결혼시키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나 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진짜 하다하다 장남한테 뒤통수 맞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저 집 얘기는 하지도 마라. 구질구질한 집이랑 엮지도 말고. 얘기만 해도 속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도 진짜 아주버님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형님이란 사람이, 아우, 한숨 나오죠, 정말.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님 힘 좀 내세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한테 더 잘할게요. 아셨죠? 노여움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 웃으세요. 그래, 고맙다. 너네 부부 때문에 그나마 내가 웃지. 어디 쟤네 보면 한숨 나와서 내가 웃어지겠니? 여하튼 넌 내 맘에 쏙 든다니까. 저 아니면 어머님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분명 형님도 아주버님이 의사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져 시집 온 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다 들리게 저렇게 말하는 동서와 시어머니를 보며 오늘은 좋은 날이니 참자하며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동서는 대학교에 외래 강사로 나가면서 정교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 동서를 시어머니는 참 예뻐하셨죠. 집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의 딸이어서 시동생과는 선을 봐서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동서는 정말 잘 맞는 고부 사이였어요. 그런 고부 사이에 저같이 평범한 며느리가 끼기에는 가당치가 않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참을 거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꾹꾹 눌러 담았죠. 저희 부모님도 혹시라도 저한테 해가 될까봐 애써 모른 척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댁에 많은 무시가 있었지만 남편이 제 힘이 많이 돼주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이 크게 사고가 나면서 신경이 많이 손상되고 말았고 외과 레지던트였던 남편은 환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날이 돼버렸어요.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너 어쩔 거니? 이게 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못된 일이잖아. 네가 책임져. 이게 왜 은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런 말씀 마세요. 은수야, 너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편하세요? 이 다쳐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어쩜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그냥 어머님은 애초부터 제가 싫으신 거죠. 뭐든 다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머, 형님. 어머님한테 지금 토끼는 뜨고 대드는 거예요? 이래서 못 빼어먹은 사람은 티가 난다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듣고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셔야겠어요? 재수 씨는 여기 자리에 낄 게 아니죠. 누구 보러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가뜩이나 이 사람이 제일 속상할 텐데 말 삼가세요. 그래, 네 동서 말이 천번만번 옳다. 못 빼어먹어서 눈이나 동그랗게 뜨고 너 보면 혈압 오르니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남편이 다쳤다는 이유로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무 억울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다가 절 끌고 밖으로 나와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정도 시집살이를 각오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슬픈 일 속에서 남편은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재활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갑작스러운 가장이 돼버렸고, 시댁에선 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1원 한 푼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재활치료를 하면서 회복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돌리며 저희를 외면하셨어요. 그나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그 죄책감으로 말이죠. 부모님의 빠듯한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막상 도움을 받아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나만 믿고 결혼한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갑작스럽게 네가 가장이 되어서. 부부가 힘들면 다 의지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자기는 재활이나 신경 써. 난 자기가 건강하면 되니까. 내가 재활 열심히 해서 꼭 호강시켜줄게. 엄마도 그렇고 재수씨도 다 당신 무시 못하게 해줄 거야.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날 당신이 선택해 준 것처럼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인 것 같아. 부부 사이 그런 게 어딨어. 걱정 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사랑 하나만으로 선택해준 남편이기에 저 역시도 남편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마음을 다잡고 낮에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다니고 디자인 전공을 살려 홈웨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수적인 수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았고 뭐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열심히 달리고 달렸으나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같이 사업을 준비한 직장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저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금액을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었으나 결론적으론 집안 재정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은 또 난리가 나 바로 저희 부부를 호출해 막말을 퍼부어댔고 자존감이 꺾일 대로 꺾였던 터라 정말 아무런 말도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먹여 살려? 넌 그런 애야. 불행을 몰고 오는 애. 너 만나서 우리 아들 의사 관두고 꼴랑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해?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진절머리 난다. 이 사람도 잘하려고 그랬던 건데 너무 그렇게 마세요. 솔직히 엄마가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엄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아파트도 저희 힘으로 한 건데 왜 엄마가 나서서 이 사람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고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힘드니까. 어머,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아주버님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형님, 세상 물정 모르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요? 하여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게 웬 말이야 진짜. 근데 차라리 잘 된 거죠. 애초에 형님이 사업이 가당키나 해요? 다니고 있는 작은 회사나 잘 다니지. 아휴, 한심해 정말. 동서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금 나 엄청 속상하니까 그만 긁어. 동서 아니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손윗 사람인데 말은 좀 가려해야지.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라 동서가 못 배운 티가 나는 것 같네. 그러게.
그냥 다니던 회사나 다니면 좋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 옛날 속담인 거지. 그게 형님한테 적용될 줄 알았냐고요. 아휴, 또 어머님 걱정만 느시게 생겼네. 하여튼 형님, 뭐 하나 하면 잘 된 게 없다니까. 지질이 복도 없지. 동료의 사기로 인해 담보로 잡혀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동서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저를 깔아뭉개었고, 오히려 우리 집 경매 소식에 고소해하는 동서를 보니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의 이혼을 강요하였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나왔어요. 당장 이혼해라. 저런 지질이 불행한 거랑 뭐하러 샀니? 쟤랑만 이혼하면 너 재활이고 뭐고 다 해줄 거니까 헤어져.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 이 사람 신경 손상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혼자 가장 노릇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사기로 인해 지금은 힘들어졌지만 그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형님이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나요? 딱 봐도 빈티 줄줄해. 어머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아주버님, 잘 생각해요. 다들 그만 못해요? 이 사람 내가 평생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그동안 저 때문에 가장 역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 하나 했다고 이혼이라뇨? 엄마 냉혹한 사람인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가자 여보. 아주버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엄청 후회하실 거라고요. 욕심이 화를 불러 이사달이 난 건데. 아우 정말. 두고 보세요. 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어머님 말대로 해도 좋아. 시댁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니 더 이악 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하며 본인이 재활을 열심히 해 다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저 역시 마음을 달리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시댁과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연락을 두절하였고, 회사 일과 더불어 대리운전, 주말엔 식당 아르바이트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 작은 제 브랜드를 론칭하여 점점 입지를 넓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일이 트이니 남편마저 재활에 성공하였고, 예전만큼 외과에서 수술은 힘들게 되었지만 일반 피부과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여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저희에게 벌어진 일이었죠. 남편 또한 자존감을 많이 회복하여 여기저기 병원에서 남편을 페이닥터로 쓰려고 러브콜이 쏟아졌고, 그런 저희는 매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고생했어. 너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잖아. 당신이 옆에서 용기를 준 게 더 고맙지. 솔직히 집 그렇게 날리고 얼마나 나 원망했겠어. 기다려줘서 고맙고 미안해 정말. 전혀. 당신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너무 고맙지. 우리 이제 새로운 삶만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자. 당신한테 고마워. 그때 날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네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도 당신 때문에 재활에 성공했잖아.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살 가치가 없었는데. 남편과 저는 힘든 생활을 견뎌내서 그런지 서로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브랜드가 조금 유명해지자 대학교 내 외부 강의로 저에게 특강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패디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작지만 나름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CEO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곧바로 수락을 하며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도 미래의 좋은 브랜드 대표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널리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학생들에게 특강할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특강하는 날 강당에서 나름 리허설 겸 제가 만든 자료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는데 멀리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어요. 자그마치 3년간 손절했던 동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외부 강사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특강날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자 표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어머, 형님 아니세요?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빚 갚느라고 애쓰신단 소문은 들었는데 혹시 저희 학교 청소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줄이야. 진짜 놀랄 노짜네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게, 동서는 전혀 안 변했네. 말투며 사람 깔보는 눈도 그렇고. 동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눈깔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천박하게 눈깔이라니? 역시 형님도 전혀 안 변했네요. 어머머, 거기 제 차키가 떨어졌네요. 주워주실래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깔보며 제 발밑에 일부러 외제차 키를 은근히 흘리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가 차키를 주워주자 또다시 허세를 부리며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어요. 3년이 지나도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아주 꼭 맞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람이 저런 인성을 가졌는지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우스웠어요. 그 체키 로고 보이시죠? 저 이번에 차 바꿨는데 아 형님, 2억차 못 타보셨죠? 외제차 S클래스로 바꿨거든요. 외제차? 고작? 웃긴다 동서. 뭐 하긴 시간 강사 시급 얼마나 하겠어. 교수 될 거라는 희망으로 일하는 거지? 그래야 좀 체면이 서니까. 아 맞다. 어머님도 아직 동서 교수 되기만을 뭐 기대하고 계신 거야? 진짜 웃긴다. 두 고부가 참 잘 어울린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시간 강사하고 있는 거면 정 교수는 물 건너 간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은 잘만 되던데. 몇 년째 시간 강사라니. 돈이 있어도 실력이 부족하니 안 되는구나, 정 교수가. 참 그것도 안타깝다. 내가 변한 만큼 동서 또한 변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아니, 학교에 청소나 하러 온 아줌마가 시급 운운하네? 형님, 뭐 돼요?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이랑 느낌이 다른데? 구질구질 어디 가겠나요? 괜히 있는 척 마시고 저기 음료수 흘렸으니까 마대자루 갖고 와서 바닥이나 닦아요. 딱 어울리네. 전 동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에서 즉시 동서 발밑으로 집기를 떨구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동서는 제가 말을 끝내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입이 떡 벌어졌고
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한 번에 내려가듯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야말로 키 좀 주워줄래? 아, 맞다. 넌 20억짜리 집에 못 살아봤지? 고작 2억짜리 차 타고 할부 갖고 다니느라. 아니, 이 키는 서초동 브랜드 아파트 키 아니에요? 형님이 이 키를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집에서 가정부 뛰시는 건 아니죠? 형님 같은 분이 그 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입주 가정부면 뭐 납득할 만할지도. 어쩌냐, 동서? 여기 이 브랜드 내가 론칭한 거야. 그리고 오늘 디자인학과 특강도 내가 강의온 거고. 동서의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게 됐네. 3년 전 동서가 우리 집 경매 넘어갔다고 무시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달라. 남편도 재활 성공해서 지금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고 집도 얼마 전에 매매해서 구입했어.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아, 거짓말? 지금 저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환골탈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법에 걸리는 엄한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어떻게 형님 거일 수가 있어요? 오늘 특강 강사라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눈앞에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안 믿는 게 동서는 속 편할 수도 있겠다. 동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지 계속 현실을 부정하였고 그 얼굴을 보아하니 제가 여태까지 마주한 동서 얼굴 중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전 특강을 이어나갔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나름 있는 브랜드여서 그런지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서는 다시 한번 표정이 구겨졌고 강의가 끝나고 학과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학과장님이 대학생들을 저희 회사로 인턴십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신 저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 말씀해 보라면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 전 그때다 싶어 외부 강사인 동서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 박 과장님은 조금 고민하시다 외부 강사는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늘 저를 무시하는 동서 자리를 제가 뺏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이 사실을 난 동서는 길길이 날뛰게 되었어요. 뭐 외부 강사야. 이리저리 채용을 많이 하니까 상관없죠. 그것도 대표님은 강사 자격이 충분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브랜드니까 오히려 브랜드 대표라고 하면 더 믿고 참여도도 높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야 뭐 학과장님이랑 학생들이 좋아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는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히 내 자리를 탐내? 집까지 깨? 돈 좀 만지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과장님, 이건 아니죠. 저 임용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 여자를 안 치겠다고 하시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들 참여도도 낮은 수업이기도 하고 교수 평가 때도 가장 안 좋아요. 다른 교수들 평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일 뭐 비일비재한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나? 참나. 어쨌든 계약 때까지만 해줘요. 가만 안 있어. 당신 내 자리 뺏은 거 용서 못해. 얼마나 잘났길래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 그래봤자 내 밑이야.
동서는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학교를 빠져나갔고 동서가 간 뒤로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의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 하실 것 같던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를 만나고 싶다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만나러 커피숍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동서와 함께였고 동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어 줄 것을 바랬는지 제가 도착하자 저를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태도로 저를 대하셨고 그러나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가소롭고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더욱더 싫어졌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연락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어쩜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면서 너무한다. 어머님이 연락하지 말자고 하신 줄 알았죠. 저랑 이혼하길 바라셨는데 제가 연락하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둘째한테 얘기 들었어. 대학교에 강의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우리 아들이랑 클래스가 좀 맞는구나. 집도 사고 지금 좀 너 꼴을 보니 살만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지금의 딱 네 모습이었어. 지금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풀어지는구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려고 저랑 같이 나오자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얼마나 모욕을 줬는데요. 입 다물어. 학교도 잘린 주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형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강사가 된 거겠지. 의사 와이프가 브랜드 대표에 대학 강의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니? 조치지 말고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어머님, 원래 이러신 분이었어요? 저밖에 없다고 해놓곤 지금 저 여자 앞에서 어머님도 똑같이 모욕을 주시는 거네요? 학교도 잘려, 정교수도 안 돼. 네가 뭐 하나 잘된 게 있니? 그나마 정교수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한심한 것, 에휴. 어머님이 이러고도 제가 어머님 볼 것 같아요? 큰아들이랑 연락도 안 하는 마당에 둘째 아들이랑도 손절하고 싶으신 거죠? 못돼 먹은 것? 머릿속에 그딴 생각밖에 없다니? 얘 첫째야, 나한테 하늘 꼴 좀 봐. 넌 착하니까 날 이해하겠지? 저를 불러놓고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박장대소를 하자 시어머니는 왜 웃냐며 재차 물어보셨고 동서 또한 기분이 나쁜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려보았죠. 그 모습 또한 즐겁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그렇게 애틋한 고부 사이가 왜 그렇게 됐대요? 코미디가 따로 없네. 개그 프로 안 봐도 되겠어. 뭐가 그렇게 웃기니? 넌 오랜만에 시어머니 만나서 할 얘기가 고작 그거야? 내가 너 받아준대잖아. 뭐 할 얘기 없어? 받아주긴 뭘 받아줘. 당신이랑 손절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우리가 좀 살만하다니까 아쉽나 봐. 꼴랑 아들들 의사 만들어서 유세 떠나본데 됐거든? 당신 아들이랑 나랑 힘들 때 거들 떠나 봤어? 이제 와서 손 내미는 것 좀 보소. 앞으로 영원히 볼 일 없을 테니 그리 알고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김칫국 좀 들이키지 마셔. 당신이랑 딱 어울리는 건 저 천박한 동서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잘해봐. 난 그냥 내 남편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둘째 아들 있으니 살만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무슨? 장남이 최고지.
그때는 우리가 오해도 깊었으니 지금 다 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륜을 끊으면 되니? 천륜을 끊으려 한 건 당신이지. 그냥 평생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셔. 만약 당신 아들이 당신 본다고 하면 나랑 끝인데 당신을 보겠어? 그러니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손 내밀면 뭐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아, 그리고 동서야. 너 지금 정교수 못 되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란다. 좀 정신 차리고 수양을 쌓으렴. 되지도 않는 강사 자리 붙잡고 헤매지 말고. 전 이 말만을 마치고 커피숍을 빠져나왔고 뒤에서 동서가 악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집에 오는 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 고생한 세월도 생각이 나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잘 버텨냈다는 저에 대한 대견함,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합쳐지면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고 남편 또한 잘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본인은 절대 어머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님이 본인을 외면한 것이 남편 또한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도 찾아가고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동서한테 그날 그렇게 대한 것이 동서는 분에 못 견뎠는지 시동생을 조종해 시동생마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버려지자 어떻게든 저희와 연을 닿아보려고 애쓰셨지만 저희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고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상처받은 마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누가 있니? 장남이 날 챙겨야지. 둘째는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단다. 첫째 네가 날 챙겨야 하지 않겠니? 다신 연락 마요. 엄마가 나 버렸을 때 나도 엄마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가줘요. 아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받아준대잖아. 이제 니처랑 너랑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니까. 이제 와서 내가 능력 갖추니까 받아주는 건 뭔데 이 아줌마야. 그땐 이혼하라며. 당신은 금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인 거지. 우리 부모님 대놓고 능멸하고 무시하고 나 당신 용서 절대 못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늙음하게 쓸쓸히 늙어가 보라고. 예, 그땐 네가 좀 우리 아들이랑 급이 안 맞았잖아. 이제야 내가 널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니?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가줘요.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가 다시 한번 찾아오면 우리 이사 갈 거니까.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전 아이도 낳았고 회사가 더 커져 열심히 워킹맘을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님 본인의 태도 때문에 둘째 아들과 저희 남편 딱 두 아들을 잃은 셈이죠. 결론적으로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이를 낳자 한 번은 보고 싶다며 또 넌지시 연락이 왔지만 남편과 저의 태도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였어요. 저는 대학교 시간 강사를 고작 1년 정도만 했지만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리어를 남겨줬고 교수들에게 듣기론 동서는 이곳저곳 시간 강사를 하다 결국 정교수 임용이 안 돼서 교단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니 교수가 될 리는 만무했죠.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림만 하고 있다는데
동서를 잘 아는 지인이 말해주기를 정말 펑퍼짐한 아줌마가 돼서는 집에서 하루 종일 먹고 자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 모습을 본 시동생은 진절머리가 났는지 밖으로만 돌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참 인과응보죠?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본인은 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면 힘들고 아픈 날들이었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악물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각성이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거라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이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순진한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랍니다. 남편은 정말 순진하고 착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싶었는데 남편의 착한 마음을 역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연애 시절이었어요. 남편의 회식이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제가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다짜고짜 차에 탑승을 하셨죠. 우리 김수혁 대리 여자친구라고 했나? 아니 이렇게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김 대리랑 만나고 있는 거야? 김 대리가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는가 보네. 뭐 김 대리 승진하려면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집까지 가지. 우리 집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괜찮죠? 아이 그래도 남자친구가 승진하면 여자친구한테도 좋지 않나? 김 대리가 아까부터 2차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만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랬구먼. 아, 양 과장님, 저 원래 1차만 먹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술 별로 못하고 2차까지 가면 내일 일어나지도 못해서요.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제가 마침 끝났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데리러 오고 그런 거 아닌데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 여자친구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친구 외모에 반하고 성격에 반했거든요. 에이, 우리 김대리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내가 2차 가보면 더 에이스라인 언니들 많은데 말이야. 아무튼 다음에는 꼭 2차 같이 가자고. 이런 거 가져가야 나랑 돈도 독해지고 거기다가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김 대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대리만 달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2차 가서 꿀팁 알려줄 테니 다음에는 꼭 가자고. 여자친구는 이런 거 이해하지? 요즘 그런 거 이해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곳 가는 거 요즘은 다들 싫어하지 않나요? 2차 안 갔다고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회사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수혁 씨, 술 많이 마셨어? 중간에 물 좀 사고 올까? 술 마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라도 사서 먹지. 내일 피곤하겠다. 얼른 데려다 줄게. 아이고, 우리 김 대리도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는구만. 김 대리, 내가 상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조언하는데 사회생활 이해 못하는 여자 만나면 피곤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나오는데도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응접을 잘해야 승진도 잘하는 건데 김 대리는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에는 글렀네 글렀어. 남편의 상사는 제가 있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막말을 퍼붓곤 했죠. 중간에서 난감해하던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지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애초에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회사 회식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꼬박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2차, 3차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상사가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사를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였고 승진에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갖고 난 후부터 상사는 주말마다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든지 바로 사무실로 와서 일을 처리하고 가라든지 온갖 불편한 상황을 만들곤 했죠. 어느 날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연락이 와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상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수혁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서류 보낸 게 뭐가 잘못됐대? 아니면 다시 작성해야 한대? 우리 데이트 여기서 그만하고 수혁 씨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열심히 서류 작성했는데 상사가 뭐라고 혼냈어? 오늘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아까 집에 갈 걸 그랬나 봐. 일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주야.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오늘 작성한 서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다른 직원한테 메일 보내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양 과장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보내냐면서 또 시켰냐고 하더라고. 양 과장 본인이 할 일을 나한테 해야 한다고 넘겼던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수혁 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그 사람. 왜 매 주말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평일에도 수혁 씨한테 온갖 일 다 떠넘긴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왜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잘해서 성과 나오면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며. 수혁 씨,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더 수혁 씨 부려먹으려고 안달 날 거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왔던 회사잖아. 여기 회사 들어오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대리 한번 달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되네. 양 과장 회사에서도 신임받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뭐라고도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난감하다 정말. 아, 그 사람 회사 임직원 가족이라고 했지? 아니 그 회사는 왜 그래? 나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우리 집도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직원들 인성 개판이면 회사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말단 직원들 부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수혁 씨, 너무 힘들면 그만둬. 수혁 씨 능력이면 다른 회사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지. 집에서도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양 과장이 비겁하고 나쁘긴 하지만 양 과장 사정도 들어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이번에 파트 변경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 남편은 직속 상사의 횡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방으로 전출을 가려고 신청도 했었죠. 남편은 가난한 집 맞이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컸고 집안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부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상사의 횡포에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전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직속 상사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남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도 획기적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기도 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사가 모두 가로채 버리기도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남편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깝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남편을 초대해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회사로 오라며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진주 남자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김지혁 대리 능력을 보고서는 꼭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네. 거기다가 이제 곧 우리 사이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 회사 사실 엉망이지 않은가. 말단 직원들만 내내 일하고 그의 상사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래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나마 내가 자네보고 거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감사한 제안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 및 직원들도 고생하게 되니 지금은 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을 테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첫 회사라 애정도 많이 갖고 있고 애착도 있고요. 조금 더 지금 회사에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 자네 뜻 알고 있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해본 걸세. 자네가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잘 알지. 첫 입사했을 때도 자네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에 대해서 술술 얘기하는 걸 보고서는 애정을 갖고 다니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금방 승진해서 자리 잡겠다 싶었는데 어찌된 게 자네가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싶었지. 언제든지 힘들 때면 와서 얘기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주와 결혼하고서도 평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년 되리라 아버님께서도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아시다시피 결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주한테는 힘든 짐 짊어지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랑 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김서방,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내가 믿어. 누구보다 성실한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우리 딸 소개해 준 거잖아. 나도 직원들 많이 채용도 해보고 겪어도 봤지만 솔직히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 거기다가 성실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 내 마음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 근데 자네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 어떻게든 책임지고 하지. 내가 그래서 김서방을 참 좋아해. 우리 딸 남자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네. 남편은 깐깐한 사업가 아빠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입사 초기부터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소식을 너무나 반기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그 상사만큼은 남편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모든 성과는 자신이 가지고 가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잘못된 일은 남편 탓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회사 내부에서도 남편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상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와서 오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남편이 처음 보이는 행동이라 놀랐는데 물어보니 상사가 잘못한 일을 자기한테 덤터기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수혁 씨,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아무리 수혁 씨가 착해도 그렇지. 그런 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수혁 씨, 안 되겠어. 내가 그 상사 만나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지금껏 그 상사가 실수한 것들도 다 수혁 씨 탓으로 돌렸잖아.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열심히 일한 건 자기가 했다면서 다 가지고 가고 이게 뭐야? 나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 참고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양 과장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서 빌잖아. 얼마 전에 양 과장 이혼했대. 그때 한참 계속 실수하고 그랬었다고 했잖아. 그때쯤부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딸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 실수한 거 알려주면 가족백 있어도 회사 잘릴 수 있다면서. 그래도 내가 평판 좋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다들 넘어가 줄 거라면서 울며불며 싹싹 비는데 나도 돌겠어.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야? 그 사람 진짜 이혼한 거는 맞아? 저번에도 집에 일 있다면서 일찍 가고 그랬다며. 다 같이 회의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라면서 집에 가고 그랬다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홀랑 빠져놓고서는 왜 그 성과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난리야? 아, 내가 정말 속상해서 할 말이 없어. 그날도 물어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는 연락도 안 받고 애 혼자서 집에서 아프다고 전화 왔다면서 나한테만 사실대로 말하고 간 거야. 어차피 회사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 진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걸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일 아닌 걸로 마무리했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수혁 씨,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 나 수혁 씨가 일 안 하고 쉬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수혁 씨 집 때문에 걱정이라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 어쨌든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우리 둘이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러니까 수혁 씨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괴로우면 언제든지 그만둬. 내가 말했잖아. 수혁 씨 능력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잘 적응해서 잘할 거라고. 남편의 상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부탁을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있다는 사람을 내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며 다시 힘을 냈고 회사를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저와 결혼 날짜를 잡고서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준 날, 그 상사는 퇴근하는 남편을 끈질기게 따라왔고 저와 데이트를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결혼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청첩장 나눠줄 때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나눠주는 건데. 이런 거 아직 어려서 못 배웠나? 그래도 이런 건 다 예의고 예절인데 아무도 말 안 해줬나 봐요. 내가 그래도 직속 상사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한 끼 거하게 사줘야지. 내가 그때 처음에 만날 때 말했죠. 우리 김대리 만년대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한테 잘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앉으세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저희 결혼하실 때 그럼 사모님이랑 다 같이 오세요? 들어보니까 결혼도 하셨고 따님도 있으시다고. 안 그래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부부의 세계는 잘 몰라서요. 그때 제 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는 여자는 2차, 3차 즐기는 것도 인정해주고 배려도 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안 배우고 이해도 안 돼서 사모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농담 가지고 왜 이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농담이었어요. 김대리 와이프 기억력 되게 좋다. 예식장 거기 제 친구도 했었는데 거기 홀이 크긴 하지만 음식 맛이 별로더라고요. 에이, 미리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건데 이미 계약은 다 하셨겠죠? 아이고, 결혼식장 음식 맛없으면 하객들 다 욕하던데 행복한 날에 욕 좀 먹긴 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지인분 호텔이라서 하려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맛이 없으셨어요? 제가 호텔 사장님이랑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가서 잘 말씀드려볼게요.
아, 결혼식장 오시면 호텔 사장님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때 가서 말씀드려보면 되겠다. 그때 그 호텔 오셨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말은 건너 전달하는 것보단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아버님 진분이 호텔 하시면 김대리 와이프분 아버지도 잘 나가시는 분이신가 봐요. 뭐 어쨌든 결혼비리 축하드려요. 제가 결혼식을 갈지 말지는 김대리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상사는 마치 결혼식에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듯 이것저것 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죠. 끝까지 비꼬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장에 상사는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래 놓고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남편에게 답례품도 주지 않는다면서 험담을 했죠.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외에서 그 상사가 한 여자랑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니 상사는 화들짝 놀랐어요. 김대리? 김대리가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와이프랑 데이트 나왔구나. 이번 주에 김대리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이 있는가 보네.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지금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가봐야 돼. 월요일 출근해서 보자고. 양 과장님? 옆에 사모님 아니세요? 그때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저께도 사모님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다고. 딸 아파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셔서 과장님 일 제가 다 하고 퇴근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전에 인사드렸던 김수혁 대리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양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와도 괜찮으실까요? 아니 김대리 무슨 얘기를 해? 우리 바빠. 그리고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처음에 김대리한테 말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농담이라고 말도 못했어. 어쨌든 내가 한 말 취소니까 그렇게 알고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와이프랑 데이트 잘하고 월요일에 자세한 얘기 해줄 테니까 그때 보자고. 아니 양 과장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시고 사모님이랑 연락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신 거예요? 양 과장님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실 말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실대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양 과장님 사정 다 배려하느라고 매일 야근하고 서류 다 제가 처리하고 작성하고 정신없이 보낸 거 아시잖아요. 김대리, 내가 나중에 자세한 거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래? 아니 나 자네 직장 상사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쳐? 김대리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바쁘다고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정말 기분 나쁘게 왜 이러는 거야? 어쨌든 지금 설명 못하니까 월요일에 얘기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음에도 상사는 뻔뻔하게 오히려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며 소리를 치곤 가버렸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상사에 대한 온갖 연민과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나마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고 주변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서
여러 번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상사에 대한 조금의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폭발하게 된 일은 그로부터 얼마 뒤 부부 동반 송년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년 부부 동반 송년회를 열었고 그날 남편과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상사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 김대리, 여기 있었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부장님 사모님 구두 때문에 다리 아프다고 하시거든? 가서 찜질할 수 있는 얼음팩 사오고 간 김에 밴드도 몇 개 사고 와. 아, 그리고 숙취 해소제 안 사왔어? 아이, 센스 있게 그런 거 말단 직원이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와이프랑 같이 왔다고 자기 일 안 할 거야? 당장 가서 숙취 해소제도 넉넉하게 사와. 양 과장님, 곧 있으면 사장님 오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오나요? 저쪽에 구급함 있으니까 거기서 밴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가 있어서 다른 분들 신경을 써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양 과장님께서는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참석을 안 하셨나 봐요. 다른 분 데리고 오신 거 보면. 이렇게 저한테 이것저것 주문하지 마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뭐? 지금 김대리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오던지 뭔 상관이야? 내 둘째 부인 될 사람이다. 어쩔래? 이게 진짜 보자 했더니만 버르장머리가 없네. 너 지금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디서 직장 상사한테 대들어? 어떤 버릇없는 자식이 감히 직장 상사한테 대드냐고? 말년 대리로 늙어볼래? 당장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으라고. 안 꿇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요? 저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한 짓거리 다 밝힐 거야. 남편이 그나마 착해서 지금까지 봐준 거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짓까지 저질렀는지 내가 다 까발려 볼까? 어디 다 까발린 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꼰대짓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날의 소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결단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했죠. 교묘하게 남편이 상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편집해 그동안 자신에게 압박을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남편은 회사에 대한 정도 모두 떨어졌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만두더라도 상황을 모두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노트북에 있었던 모든 파일들을 회사로 보내줬고 그 파일 중에서는 상사의 업무를 대신 작성하면서 중간 작성을 했던 파일, 마무리를 했던 파일들이 모두 들어 있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사의 그동안 실적이 대부분 남편의 실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상사와의 통화 녹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상사가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려먹었던 일들도 다 들통나게 된 것이었죠. 또한 부부 동반 송년회에 왔던 여자 역시 진짜 와이프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가족 친화 기업인 회사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관리 지점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상사는 끝까지 자신을 구제하고자
남편을 찾아와 거짓 증언을 요구하더라고요. 김대리, 진짜 내가 김대리 이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독하게 하다니. 나 진짜 실망이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근무한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한 동료를 내치나? 김대리,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내가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이번에 지방관리 지점에 가면 거의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이거 다 김대리 때문인 거 알지? 내가 아무리 김대리 괴롭혔다곤 하지만 원래 상사라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어쨌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한 번만 회사 가서 서로 사과하고 풀었다고 좀 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나 지방에는 안 갈 수 있어. 뭐요? 양 과장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는 미안한 점 하나도 없으세요? 그동안 제 일들 다 가로채시고 제 아이디어도 과장님이 내신 걸로 하셔서 성과금도 다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다 참고 넘어가셨는데도 지금 그 말이 나오세요? 저한테 언제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신 적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 따위 부탁을 하십니까? 아이, 김대리.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김대리 어차피 이제 그만둔다며.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나까지 지방으로 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홀로 내려가서 살아? 김대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해. 그냥 그만두는 김에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걸로 치면 되지 않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와, 진짜 인성 개판이네. 저기요, 아저씨.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당신 어차피 외도 저지르고 있었잖아. 지방을 가던 뭐 하던 가정에 애정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건데 지금 뭘 부탁한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회사에서 팽당했어. 아저씨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세요. 구질구질하게 부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방 근무도 당신한테는 벅찬 일 아니야? 가족백으로 과장단 주제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안 가면 경찰에 갑질, 거짓 증언, 회유로 신고할 거니까 당장 나가! 뻔뻔하게 집까지 찾아와 말을 하는 상사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전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송년회에서 모두 찍었던 사진들을 뽑아 양 과장님 댁으로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고 승진을 약속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그만두고 난 후 그 회사와 거래를 끊었어요. 듣고 보니 그 책임을 양 과장 그 사람이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능력 있던 남편은 여러 거래처들을 수월하게 성사시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도 남편은 금방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양 과장은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들통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지방에 가서도 사고를 치면서 잘리게 되었다더라고요. 이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신 좀 꽂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제 부모님 회사라는 걸 듣고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단순히 직급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은 아마 그 인성 때문에 앞으로도 제대로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역시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성실함과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으로 남편은 누구보다 직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인간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해 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골머리를 지내고 살았어요. 저와 남편 모두 홀어머니가 계시는 터라 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 통에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다 저희가 사는 집까지 담보를 잡혀 날려버리신 거예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못 참겠는 마음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하다 집까지 날려먹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매일같이 어머님 사고 치신 거 뒤처리하는 게 정말 진절머리 나지도 않아? 나 진짜 어머님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엄마가 우리 다 잘 살자고 했던 행동이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냐? 그리고 순수하시니까 그런 거지. 남의 말에 잘 속으시니까. 그런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싫은 내색 전혀 하지 마. 그랬다간 가만 안 둘 거니까 알겠지? 엄마 눈칫밥 먹는 꼴 나 못 봐. 그러니까 그만 떽떽거려. 그래도 이런 거 말고는 엄마가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잖아. 그래, 효자 납셨다. 효자면 너 혼자 효자하지 내가 왜 같이 희생해야 하냐고.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날 선택해서 결혼한 거니까 너도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었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도와주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니 정말 죄송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을 건질 수 있었고 저희도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진짜 나 부끄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딸 도와주기도 하는 거지. 사돈 어른도 이번에 크게 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사돈 어른이라고 어디 그러고 싶었겠니? 다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마. 그래도 그렇지. 매번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여하튼 너무 고마워. 이거 집 아빠가 엄마 월세 받으라고 해주신 집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엄만 어쩌고. 당장의 수입이나 이런 건 어떡하고. 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만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 집 아니어도 아빠 연금이랑 엄마 거랑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만 너 하나만 그저 행복하게 살면 끝이야.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말고 앞으로는 더 잘 살면 돼.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엄마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얄밉고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 결혼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고 전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어요.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뭘 했나 싶게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려고 했기에 6년을 군말 않고 힘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네 가서 엄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오자. 나름 엄마가 집도 해결해주고 신경 많이 써줬는데 우리도 많이 신경 써드려야지. 자기 엄마네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엄마도 자기 보고 싶어 하시고 내 말 알겠지? 아, 이번 주에 골프 약속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고작 자식이래 봐야 딸 하나 너밖에 없는데 부모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장모님이 그거 집 해주시고 자주 오라셔?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더 해주실 분일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니었음. 어머님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하신 거 몰라? 그것도 해결해주고 우리 분가도 시켜준 게 우리 엄마인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당연한 거라니? 당신 진짜 뻔뻔하다. 당신한테 진짜 실망했어. 어쩜 그래? 얘, 뭘 그렇게 애를 잡니? 니네 엄마가 해주신 건 고맙다만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해주시지 말라 그래라. 뭐 엄마가 돼서 자식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딸 앞세워서 우리 아들 대리사위 만들려는 심보 아니냐? 그럼 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매번 힘들게만 하시고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성구 씨가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다들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정말. 어머, 너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동안 날 모렴치한 시애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휴, 내가 빨리 삶을 마감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오래 살면 뭐하니?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난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당장 사과 못 드려? 너 때문에 엄마 충격받았잖아. 나한테 함부로 해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 못 해. 당장 사과드려.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었고 제가 역정을 내자 그제야 고맙다고 엎드려 절받기를 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온 세월이었어요. 혼자 계신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컸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손 벌리기 급급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또 돈을 날리는 일이 있었죠. 평생 허황된 꿈에 휩싸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했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 최후 통보를 하였어요. 내가 잘해보려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날렸겠냐? 최 여사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하니까 사돈한테 받은 것도 갚고 우리 아들 기도 펴줄 겸 생각해서 투자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속상한 건 내가 더 속상해. 어머님, 그 정도면 병이에요. 아니, 돈은 어디서 나셔서 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실 텐데. 저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어머님이 일하셔서 갚든 뭐 또 누구한테 꿔서 갚든 알아서 하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요. 당신도 대출받거나 해서 어머님 도와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이혼이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 말 명심해 진심이니까. 너 진짜 인정머리 없구나. 어떻게 엄마 도와주면 이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는. 아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니네 엄마 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혼이라고? 나 참 말 쉽게 한다. 아주 냉정한 것 같으니라고. 나도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지. 내 엄마가 이래도 내칠 거냐? 어쩜 이렇게 몰인정해?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이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 6년 동안 어머님 뒷바라지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한다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긴 한 건가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뒷바라질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 아들이 더 고생했지. 너 그걸로 생색 내려거든 집어치워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살이를 한 번 시키기랬냐? 명절에 일을 시키기랬어. 꼴랑 돈 좀 대준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 떨래? 아주 억소리 나게 해줬다간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먹겠어. 오늘에서야 네 본색을 보니까 나 또한 충격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절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느꼈고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찾아가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말려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마음이 약해져 절 설득하였지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모습까지 생각한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절 설득하셨어요. 전 엄마가 절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절대 참을 수 없다고 느꼈고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우리 지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지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답니까? 사돈이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 호강시켜주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혼이라뇨. 사돈도 아시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희를 꼭 그렇게 만드셔야겠어요. 진정 자식 위하는 길이 뭔지 사돈도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돈 말씀 잘 알아들었네요. 제가 지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마음 좀 돌보세요. 제가 지희가 했던 말이 충격이 돼서 밥도 안 넘어가요. 요즘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딸같이 생각했건만. 아이고 알죠. 사돈이 지희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지금은 지희가 감정에 앞서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사돈만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이랑 지 이혼 남녀 만들 수 없잖아요. 애미들이 돼서 이혼만은 막아야 해요. 마음이 약한 엄마는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그만 무너져 버렸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며 설득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니 참 엄마조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드려.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생각하면 되잖니. 나 못 참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가 돈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쳐? 그거 병이야. 내가 왜 희생해야 해? 이제 그냥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끝낼래 그냥. 엄마 혼자 사는 거 봐. 이렇게 살고 싶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엄만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날 위한다면 그냥 지켜봐 주세요. 다신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할 거면 그냥 갈게. 다음에 올게요. 처음엔 노발대발 엄마에게 절대 못 산다고 했지만
엄마의 설득과 함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하필 왜 이럴 때 찾아왔나 원망이 들었지만 그래도 찾아온 귀한 생명, 내 선택으로 인해 외롭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뭔지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성애가 생겨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축하해, 지희야. 드디어 지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거봐, 아이까지 생긴 거 보면 너넨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까. 잘했어. 엄마가 더 도와줄 테니까 좋게만 생각해. 그래도 이서방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서라도 잘해보자. 알겠어. 엄마 말대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줄게. 아이도 찾아왔고,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아이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야. 너희 시어머니도 이렇게 울면서 부탁한 거 보면 다신 안 그러실 테니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제 손주도 생기셨는데 또 그러시겠니?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나마 아이 때문이라도 제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처음엔 아주 잘해주셨죠. 하지만 천성 못 버린다고 시어머니는 또 슬금슬금 남한테 돈을 꾸기 시작했고 엄한데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스트레스와 함께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6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제가 유산을 하자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 생각하기 급급한 인간들이었죠.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뭐 어쩌겠어? 우리랑 안 맞는 거지. 그래도 우리 형편에 아이 키울 생각에 막막하긴 했는데 좋게 생각하자.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또 가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만 힘들어지니까. 당신 너무 말 쉽게 한다.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죄책감은 없구나. 어머, 얘, 말 너무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마라.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진석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한다니까.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은 갱생불가예요. 정말 지치네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왜 생각했는지. 참 제가 미련한 거였어요. 독하다 독해. 네 새치혀에 무슨 독을 충전해 놨니?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독한 말만 해. 그러니까 유산을 하지. 엄마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뱃속에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 몰라? 또 혼자 본인을 들볶으니 애가 버텨내겠냐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님도 참 뇌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내뱉으시는지? 정말 실망이에요.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시엄마한테 뇌가 없냐니?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엄마가 너 몸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니까 참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저러는지. 히스테리 좀 작작 부려라. 나도 이제 지치려고 해. 네 히스테리에.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만 아픈 얘기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인간들은 절대 갱생할 수 없겠다. 내가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모자들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따질 여유도 없었고 제 몸 돌보기 급급했어요. 말로는 제가 유산을 해서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지만 사실상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뭐든지 제가 해주는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애초에 혼자 계시면서 밥을 차려 드시기 싫으셔서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말로만 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얘 너 괜찮니?
어머, 그래도 요리까지 다 하고 잘 먹을게. 역시 너가 손맛이 좋다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잖아. 이렇게 누가 챙겨줘야 먹게 되는 걸. 너도 몸조리하고 얼마나 좋니? 혼자 있으면 너도 안 챙겨 먹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 맛있네요.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려 먹고 제가 해야 한다니. 그 덕에 계속 움직여서 살이 빠질 지경이에요. 어머, 잘 됐다. 너 살 빼고 싶어 했잖아. 역시 내가 오길 잘했지. 내가 어딜 가도 민폐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엄마 말은 청산유수라니까. 그리고 지 요리 잘하는 거야 뭐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인데. 냠냠 맛있어라. 제가 유산을 해도 제 자신은 제가 챙겨야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제 걱정보다도 본인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생각하기 바쁘더라고요. 몸은 안 좋았지만 몸조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잘해 먹었고, 역시나 제 몸을 생각해 주는 건 친정엄마뿐이 없었죠.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친정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며 챙겨주셨어요. 그저 하나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산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이서방 보고 다 해달라고 해. 지금 너는 네 몸 추스를 때지 내가 나서서 밥하고 빨래할 때 아니란 거 명심해라. 나중에 골병 난다. 엄마 말 들어. 뭐 또 먹고 싶은 거는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지금 엄청 보내줘서 잘 먹고 있어. 고마워.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지금 그게 대수야? 네 몸이 제일 중요하지. 슬픈 거 어디 너만 하겠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몸만 잘 추슬러. 그리고 네 몸 망가져가면서 아이 낳아도 다 소용없어.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말 마라.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 항상 제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챙겨주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리고 이 더운 폭염에 제 몸을 추스르라고 곰탕까지 구워서 집 앞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남편에게 엄마 오셨으니 문 좀 열어드리라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전염병 시대이긴 했지만 머리 끝까지 제가 화나는 계기가 되었죠.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친정엄마가 오는 것이 싫었는지 개만도 못하게 현관에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엄마 오셨대. 문 좀 열어드려. 어머님, 엄마가 곰탕 고아오셨대요. 그래도 저 생각해 주셔서 힘들게 고아오셨나 봐요. 지금 대면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 그냥 지난번처럼 짐 붙이시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 거야. 비대면이 피차 편하지. 항상 택배 붙이시다가 왜 오늘은 가지고 오셨대? 진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민폐야. 밖에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직접 가지고 오시길.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하여간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유산해서 내 몸 걱정하느라 엄마가 밤낮으로 몸에 좋은 거 해다 주시는데 그렇게 밖에 말 못해? 예, 네 남편 말이 다 맞지. 뭐 하러 그런 거 가지고 오시니? 이 더운 날 오히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안 좋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런 마인드로 말을 한다는 것이 저를 충격받게 하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그 틈을 타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요.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해 6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아 장모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요즘 전염병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이 사람 면역력도 약해져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생각까지 못했네.
그냥 오늘 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서 온 건데. 알겠어. 여기 앞에 두고 갈게. 지 좀 잘 챙겨줘. 마음 같아선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와 계셨다고 하니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두고 갈게. 부탁해. 결국 엄마는 문 앞에 공국을 두고 가셨고 그 공국을 모자가 둘이서 사이좋게 웃으며 퍼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전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두 모자를 쌍으로 벌을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자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사죠? 저 최근에 갔던 이지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 집, 시부모 집 전부 팔게요. 바로 내놔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집을 판다니?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상의도 안 하고 뭐 정해진 곳은 있는 거야? 혹시 장모님이 뭐 하나 또 가지고 계시대? 그럼 좋은데? 그래도 집 내놓는 문제는 나랑 상의를 해야지. 우린 부부인데.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은 끝이야. 이 시국에 니네 엄마는 우리 집 와도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니? 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 너네 한번 길거리에 나 앉아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몸조리 해준다는 핑계로 염치 없이 와서 유산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엠이나.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너나 끼리끼리 똑같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서로 위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효도는 너 혼자 해. 웃으며 공국 퍼먹던 두 모자에게 역대급 참교육을 시전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역세권에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올려놓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는 집이었고 시어머니의 집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이제야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제 엄마에게 싹싹 빌었죠. 하지만 이번엔 엄마 또한 두 모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저에게 잘해준다는 모습을 믿고 이혼도 말렸던 엄마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도 마음이 정말 돌아서신 거죠. 말로만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집을 팔아버리니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는 꼴이란 너무 우스웠고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온갖 정이 털린 탓인지 남편의 눈물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보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흰 어디로 가라고? 아무리 사돈이 도와주신 집이라지만 경우가 있다면 이러실 수 없는 거죠. 지야,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유산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경우를 따져 지금? 지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지. 사고 칠 땐 우리 며느리고 내가 유산했는데도 나 몰라라? 내가 유산을 왜 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잖아.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인간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랑 내가 왜 말을 섞어야 돼? 방 빼고 고시원을 가든 월세를 찾아가든 알아서 해. 너 유산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너가 너 몸 돌보지 못한 걸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다시 얘기해.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이 정신 나간 것이 어디서 막말을 해? 너랑 내 엄마가 아무리 우리 딸 속을 썩여도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내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참으라고 했는데 유산이 지 탓이냐 어쩜 말을 해도 나한테 너가 잘못해도 난 지희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다. 근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그동안 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훤해. 당장 집 빼 이 천한 모자들아. 다신 용서 안 해. 이젠 지가 너희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다 팔아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 집 꼴을 못 면해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한심한 족속들은 사라져야 해. 어머, 사돈, 말을 막 하시네요. 지금 좀 격양되어 계시니까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니 자식놈도 저 모양이지. 더는 말 안 합니다. 나가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런 막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지희야, 장모님 좀 말려봐. 어떻게 너보다 더 막말을 하시니? 전 그 길로 짐을 빼서 엄마와 같이 엄마네로 향했고, 다행히 집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집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원룸방 하나를 얻어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원룸에서 두 모자가 살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아 곰국을 퍼먹던 모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모자를 용서한다면 앞으로의 제 앞날이 눈에 훤히 보였죠. 지팔지꼰이라고 지팔자, 지가 꼬는 인생 말이에요. 전 그것을 다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리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성했어. 진짜 미안하다. 요즘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진짜 엄마 뒤치다꺼리 안 할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엄마 보지 않겠다면 그렇게 해도 돼. 세상 효자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안 봐도 돼? 왜? 집도 절도 없게 되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니? 그러면서 나한테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넌 그냥 천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우리 엄마처럼. 니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내가 내 엄마처럼 모신다 생각한 거지. 근데 너랑 너네 엄만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했지. 내가 합의 이혼 안 해줬으니 소송으로 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마 이번에야말로 대출받아야 할걸? 어차피 집도 절도 없어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채를 써서라도 위자료 갚아야 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한심한 인간아. 이게 내 대가품이다. 그리하여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 판결은 무효라며 법정에서 포효했지만 판결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전 몸조리를 하고 집을 판매한 금액은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엄마는 기존 시세 차익보다 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혼을 해서 엄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우리 딸 그동안 애썼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맘껏 하며 살아. 엄마가 든든히 지원해 줄게. 인생 길어. 즐기며 살자.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걱정 마.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이나 잘 추슬러.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해방됐다는 해방감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끊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공존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결정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서 가끔 안부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의 그 한 방을 노리는 철없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엔 출근을 밤엔 대리운전을 뛰면서 빚을 갚으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어머닌 여전히 인생 한방이라며 계속해서 헛된 꿈만 꾸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또 한 번 제 결정이 정말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도를 하였답니다. 남편과 불행하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또한 이젠 마지막이라며 빚을 갚고 있다는데 사람 천성 어디 변할까요? 저희 엄마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천성이 뻔뻔한 인간들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헤쳐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도 베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겠지요. 우리 모두 남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 보아요.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쓰다 보니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제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